안녕하세요. 곽길섭 북한정론TV 김정은 대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김정은의 체제 운영 목표, 즉 대전략이 북한식 사회주의 강국 건설, 김씨 일가 영구 집권 기반 구축, 한반도 적화 통일이라는 점을 논정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핵개발 등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 김정은 체제 공고화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이론과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 드리면 김정은의 정책 노선은 정권의 ABC, 즉 기본을 넘어 생명줄과 같은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은 북한을 건국한 시조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김일성 곁에서 근 3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의 권력 정통성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조금 다릅니다. 김정은은 정말 갑작스럽게 등장한 젊은 지도자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선정과 달리 백두산이 아닌 한라산 줄기에, 그것도 서자라는 치명적인 혈통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대의 후광을 입어 후계자가 되고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정당성과 카리스마가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정은은 막스 베버가 권력 정통성 유형으로 분류한 전통적 지배, 합법적 지배, 카리스마스적 지배 가운데 전통적 지배는 선대가 후계자로 지명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합법적 지배는 법, 제도, 인사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했기 때문에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친숙한 유형인 카리스마적 지배는 아무리 김정은이 백두산에 자주 오르고 백두 혈통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젊은 나이와 경험 미숙 등으로 인해서 단기간 내에 생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높은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한꺼번에 뛰어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정책을 선포하고 자신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는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입증에 의하여 타당하게 되는 한에서만 카리스마적 지배는 정당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 지도자가 새로운 비전을 설파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은 대전략가로서의 지도자 의미를 각인시키고 전임자와의 자연스러운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변화를 거부하거나 잠재해 있는 수구 세력들의 입지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숙청이나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등석평의 흥묘백묘론에 입각한 개혁개방정책이 모태통의 중국을 등석평의 중국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김정은에게 정책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 즉 이념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책을 통한 정통성 보존과 민심 획득은 김정은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당면 현안인 핵정책은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 과정에 있어서 외부로의 관심 전환, 카리스마 창출, 자신을 중심으로 한 결집 효과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학에서 관심 전환 이론은 지도자가 국내 정치적 지위 강화를 위해서 전쟁을 포함한 모험적인 대외 정책에 호소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1998년 성추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밀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이라크 공습을 단행한 것이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론가 잭 레비 교수는 어떤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영토를 상실할 위협에 당면해 있다면 그 나라는 위기조성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이 또다시 침략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이른바 피포의 의식 주입을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핵 개발은 이런 효과를 창출하는 데에서는 아주 딱 좋은 소재입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개발의 총력을 경주하면서 미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하는 의지를 수시로 표현하였으며 2015년 8월 DMZ 목함지뢰 도발 시에는 준 전시 상태까지 선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계기시마다 전 지역 기관별로 반미, 김정은 결사옹호 총걸기 대회를 개최해서 전 사회적으로 총동원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정책은 자의력 확보라는 군사적 측면은 물론이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자신을 미제국주의에 맞서는 강단 있는 군사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주민들을 자기 중심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학자 밀러가 처음 사용한 개념인 결집 효과는 미국 정치에서 외교 안보상 위기가 발생할 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급등하는 데 주목하여 발표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집 효과는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민주, 비민주 국가를 불문하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지 그 지속 기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주국가보다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존재가 미약하고 언론 통제도 비교적 쉬운 권위주의 국가가 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트럼프의 북한 완전 파괴 가능 발언과 올해 김정은의 자력갱생과 정면 돌파전 천명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반미 김정은 결사옹이 총걸기대회는 이러한 내부 결집 효과를 노린 대표적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 정책 노선은 정권의 생사를 결정하는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정책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정책은 김정은의 부족한 카리스마를 부족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경제사정, 김정은의 자력갱생 노선의 역주행, 트럼프의 전략적인 북한 무시 등으로 인해서 이른바 김정은의 새로운 길 실험이 점차 벼랑 끝 외통수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난관 하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여 중국과의 일적 물적 교류마저도 전면적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든든한 중국의 뒷배를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죠. 김정은이 결단했던 지난해 연말과는 상황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모종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김정은이 이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모면을 위해서 조만간 연초에 예고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통해 관심을 유도한 후에 협상의 장에 다시 나서서 어떤 극적인 타협, 분식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을 예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미국은 김정은의 입과 깜짝 이벤트에 휘둘리지 말고 대전략과 다양한 세부 전략 전술에 기초해서
차분하게 김정은을 상대해 나가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북한 개별 관광 추진과 같은 정책으로 김정은에게 달러 파이프를 연결시키고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가능하면 핵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김정은에게는 큰 젖줄이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보다 전공법적인 대처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그 담대함과 전략 전술적 마인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북한의 핵정책, 경제 개선 조치 등 각 분야별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